방금 트럼프와 머스크의 화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은 훨씬 넘겨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 시간에 임박해서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X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가서 한참 늦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디도스 공격인지 아니면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사전에 예고된 대로 정말로 두서없이 흘러갔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몇 가지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일단 질문은 트럼프 암살 시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머스크가 이게 보안 실패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트럼프가 좀 감싸주는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들도 이 사건에 배운 게 있을 것이다. 기밀경호국은 매우 빨리 움직였고 큰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민으로 넘어갔는데 머스크가 합법적인 이민은 지지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트럼프는 그렇다고 말을 했고 이민자 출신 머스크, 그도 이민자 출신이죠. 이민자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많다. 불법적인 모든 이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비췄고 트럼프 역시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민자들은 검사를 통과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였고 실제로 히스패닉 출신, 아시아 출신 이런 이민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 와튼 출신, 하버드, MIT 학생들이 많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다고 트럼프가 언급해 주는 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바이든을 맹공하면서 주니어부 알 수 없는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은 감옥에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마약 밀매자나 죄수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 23년에 바이든이 약 40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게 임시보호 지위를 연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취업 허가가 들어갔고 지난 6월에 그 결과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뉴욕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하소연 같은 것도 했었는데요. 나는 바이든 이미 이겼는데 또 해리스를 상대해야 된다. 이거는 퇴타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바이든의 실정으로 인플레를 들면서 그것은 결국 석유 때문에 발생을 했고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악마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사실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사업, 태양광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태양광의 연료란 팬이고 결국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공기 중에 탄소를 증가시키고 생활도 불편해지고 트럼프가 좀 이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기를 내심 바라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는 지금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가 아니고 핵 위험이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고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미국에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트럼프가 이날 머스크를 극찬하면서 이 머스크의 제품을 두고 놀랍다라고 말을 하면서 칭찬도 했지만 기후변화보다 우선인 것은 핵 위험이다. 핵 온난화다. 이런 얘기는 계속 견지를 했고요. 이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재선이 된다면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머스크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설득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스크가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좀 들을 수 있는 인터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머스크가 이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엄청난 자원이 당신을 기소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 시스템이 남용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 시스템은 폭력적인 범죄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데 당연히 대중이 스스로 대통령을 결정하게 둬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사법권 남용은 나쁜 선례고 정치적인 반대파를 찍어내는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지지를 표명을 했고 트럼프가 당신과 내가 이런 로켓, 전기차, AI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당신이 해낸 일이
굉장히 놀랍고 대단하고 정말 축하의 말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스크가 속내를 좀 내비칩니다. 나는 이전에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전기차 만들고 태양광 사업하고 배터리 같은 사업,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해오는 사람인데, 그리고 오바마를 나는 솔직히 지지를 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오바마랑 악수를 하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줄을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찐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공화당원이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나라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도적인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더 왼쪽으로 가는 행정부를 보게 될 것 같다. 해리스의 아버지가 막스주의 경제학자였다. 해리스는 그냥 그렇게 잘한 것이다. 근데 나는 번영하는 미래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그래서 나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지만 게다가 사실 난 중도적이고 조금 좌파적이었지만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지지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 모든 지지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당신의 지지는 좀 특별하다. 나도 당신을 좀 약간 좌파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당신의 지지가 더 큰 의미를 가진 것 같다. 그리고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를 이미 망쳤다. 이런 걸 보면 결국 해리스가 우리의 나라를 망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념적인 인터뷰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은 트럼프가 신나게 해리스와 바이든 비판하니까 시원하였을 거고 해리스와 바이든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불편하고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인터뷰는 밤늦은 시간인데도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화제를 끄는 데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중반에 트럼프가 해리스는 이런 인터뷰 못한다. 굉장히 좋은 인터뷰, 그러니까 배려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80이 가까워오는 트럼프의 에너지는 확실히 여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투표권이 없는 제가 보도를 하는 그런 콘텐츠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내용만 충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였습니다. 오늘 속보 형태로 전해드린 브렘베어 속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거여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